안녕하세요. 인체 설계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척추뼈 사이의 좁은 추간공을 통과하던 신경관 케이블이 터져나온 디스크에 짓눌리며 합선되는 전력망의 붕괴를 해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인체라는 직립 건축물의 가장 거대한 하중 격전지 무릎 내부를 열어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두 다리로 걷습니다. 그리고 두 다리로 걷는다는 것은 사실상 매 걸음마다 한쪽 다리만으로 체중 전체를 받아내는 연속적인 외발 착지와 거의 같습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계단 하나를 내려가는 순간에도 무릎 관절에는 체중의 수배에 달하는 압축력이 집중됩니다. 달리기, 점프, 착지, 방향 전환. 이 모든 동작 속에서 무릎은 단순히 접혔다 펴지는 경첩이 아니라 거대한 하중 속에서도 회전과 미끄러짐을 정밀하게 제어해야 하는 극도로 복잡한 생체기계 장치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인체 설계도의 아주 위험한 모순 하나가 드러납니다. 무릎은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단단하게 고정되면 회전할 수 없고 자유롭게 회전하면 곧바로 탈구됩니다. 인체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관절 내부 깊숙한 곳에 아주 특별한 잠금 장치를 숨겨두었습니다. 바로 십자인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방향을 바꾸는 단 0.1초의 순간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조차 뚝 하는 파열음과 함께 무릎 중심의 핵심 와이어가 끊어져 버리는지를 정확한 해부학과 생체역학으로 해독하게 될 것입니다. 내 몸의 암호를 푸는 시간 12번째 에피소드 토크의 잠금 장치입니다. 무릎 관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관절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무릎은 허벅지뼈인 대퇴골과 정강이뼈인 경골이 만나는 관절입니다. 그런데 이 두 뼈의 접촉 구조는 생각보다 매우 위태롭습니다. 대퇴골 아래쪽에는 둥글게 돌출된 두 개의 관절융기, 즉 내측 및 외측 대퇴가가 존재합니다. 반면 경골 위쪽의 관절면인 경골고평부는 상대적으로 평평합니다. 즉, 둥근 구조물이 평평한 판 위에 올라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체중까지 실린다면 뼈는 쉽게 미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체는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뼈 사이에 특수한 섬유연골 패드를 삽입했습니다. 바로 반월상연골입니다. 반월상연골은 내측과 외측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외측 반월상연골은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내측 반월상연골은 관절막과 내측 측부인대에 단단히 붙어 있습니다. 정확한 해부학 명칭으로는 정강이뼈인 경골에 붙어 있다 해서 경골 측부인대라고 부릅니다. 즉, 에피소드 9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인체 인대 역시 자신이 부착된 뼈의 이름을 따라가는 해부학적 네이밍 법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측 반월상연골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즉,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이 차이는 훗날 매우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회전력이 발생하는 순간 내측 반월상연골은 자유롭게 도망치지 못하고 태퇴골과 경골 사이에 끼어 찢어지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포츠 손상에서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이 훨씬 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무릎 설계도의 진짜 핵심은 관절 표면이 아니라 관절 중앙 깊숙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무릎 안쪽을 열어보면 두 개의 굵은 인대인 전방 십자인대, 그리고 후방 십자인대가 서로 교차하며 지나갑니다. ACL이 경골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막는 중앙 잠금 장치라면 반대로 후방 십자인 PCL은 내리막 계단을 내려갈 때처럼 경골이 뒤로 밀려 빠지는 것을 버티는 후방 브레이크입니다. 즉, 두 인대는 서로 반대 방향의 전이를 억제하며 무릎 중심축의 균형을 동시에 유지합니다. 이 두 인대는 단순한 연결끈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퇴골과 경골 사이의 전후방 미끄러짐과 회전을 제어하는 중앙 안정화 장치입니다. 특히 ACL은 경골이 대퇴골 아래에서 앞쪽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막는 핵심 구조입니다. ACL은 경골 앞쪽의 과간융기 부위에서 시작해 뒤가 쪽 방향으로 비스듬히 올라가 대퇴골 외측과의 안쪽 벽에 부착됩니다. 즉, 관절 중앙을 가로질러 비틀린 형태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비틀린 구조 덕분에 ACL은 앞뒤 움직임뿐 아니라 회전 안정성까지 동시에 제어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ACL 자체도 하나의 단순 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부학적으로 ACL은 두 개의 주요 다발로 구성됩니다. 앞 한쪽 다발, 즉 안테로미디얼 번덜, 그리고 뒤가 쪽 다발, 포스테로레터럴 번덜입니다. 무릎이 굽혀질 때와 펴질 때 이 두 다발은 서로 다른 긴장도를 가집니다. 이 구조를 시각적으로 떠올려 보겠습니다. 마치 두 가닥의 케이블을 서로 비틀어 꼬아놓은 구조와 비슷합니다. 관절 각도가 바뀔 때마다 한쪽 다발에는 장력이 더 강하게 걸리고 다른 쪽 케이블 다발은 상대적으로 느슨해집니다. ACL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 한쪽 다발과 뒤가 쪽 다발이 무릎 각도에 따라 서로 다른 장력을 유지하며 관절의 모든 각도에서 회전 안정성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즉, ACL은 모든 각도에서 동일하게 작동하는 로프가 아닙니다. 무릎 각도에 따라 각각 다른 섬유 다발이 선택적으로 긴장하며 관절 안정성을 미세하게 조절하는
동적 안정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정교한 구조 덕분에 인간은 단순 보행뿐 아니라 급격한 회전과 방향 전환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복잡한 자유도가 ACL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 시작합니다. 무릎은 단순히 접혔다 펴지는 관절이 아닙니다. 완전히 펴지는 마지막 순간 대퇴골은 경골 위에서 아주 미세한 자동 회전을 일으킵니다. 이 현상을 정형외과 해부학에서는 스크루 홈 메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무릎이 완전히 펴질 때 관절이 마지막 순간 살짝 비틀리며 잠기는 현상입니다. 이 잠금 구조 덕분에 인간은 서 있을 때 근육을 계속 사용하지 않아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직립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릎은 원래부터 회전에 민감한 관절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발이 지면에 고정된 상태에서 몸통이 갑자기 회전하면 무릎 내부에는 극단적인 비틀림 응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축구 선수가 전속력으로 달리다 급격히 방향을 바꾸는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와 스터드는 잔디에 깊게 박혀 발과 경골을 강하게 고정합니다. 하지만 상체와 대퇴골은 관성 때문에 계속 회전하려 합니다. 즉 고정된 경골 위에서 대퇴골만 강제로 회전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ACL에는 엄청난 회전 토크와 전단력이 집중됩니다. ACL의 콜라겐 섬유 다발은 정상 범위에서는 매우 강력한 장력을 견딥니다. 하지만 회전력과 전방 전이력이 동시에 증가하면 섬유 다발 내부에는 미세 파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무릎이 약간 굽혀진 상태에서 경골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며 대퇴골이 상대적으로 회전하는 순간 ACL은 가장 위험한 장력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어느 임계점을 넘는 순간 수천 가닥의 콜라겐 섬유가 연쇄적으로 끊어지며 환자는 무릎 내부에서 분명한 파열음을 듣게 됩니다. 뚝 혹은 퍽 이 소리는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ACL 섬유 다발이 순간적으로 파열되며 발생하는 생체 케이블 붕괴음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많은 ACL 손상이 상대 선수와의 충돌 없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ACL 파열의 상당수는 점프 후 착지하거나 급정지 후 방향을 바꾸는 순간처럼 오히려 자기 자신의 움직임 속에서 발생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 ACL이 단순 압박력이 아니라 복합 회전 응력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농구 선수가 공중에서 내려와 한쪽 다리로 착지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착지 순간 발은 지면과의 마찰 때문에 고정됩니다. 하지만 몸통과 골반은 관성 때문에 계속 회전하려 합니다. 이때 대퇴골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고 경골은 상대적으로 고정되며 무릎은 순간적으로 안쪽으로 붕괴합니다. 정형외과 의사들은 이것을 동적 외반 붕괴라고 부릅니다. 특히 여성 운동선수에서 ACL 파열 비율이 훨씬 높은 이유 역시 바로 이 회전 붕괴 역학 때문입니다. 여성은 평균적으로 골반이 더 넓기 때문에 대퇴골이 무릎으로 내려오는 각도, 즉 Q 앵글이 더 크게 형성됩니다. 쉽게 말해 뼈의 배열 자체가 착지 순간 무릎이 안쪽으로 무너지기 쉬운 구조적 조건을 어느 정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장 역동적인 움직임을 가능하게 만든 진화적 구조가 동시에 ACL에는 더 위험한 토크를 집중시키는 셈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며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ACL은 원래 경골이 앞으로 밀려나가는 것을 억제합니다. 그런데 대퇴사두근이 강하게 수축하면 경골은 앞쪽으로 당겨집니다. 즉 ACL이 가장 강하게 버텨야 하는 방향의 힘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햄스트링은 경골을 뒤쪽으로 끌어당기며 ACL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햄스트링은 ACL의 보조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점프 착지 순간 햄스트링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대퇴사두근만 강하게 작동하면 ACL에는 훨씬 더 큰 전방 전단력이 집중됩니다. 이것이 ACL 손상 예방 훈련에서 햄스트링 강화와 착지 훈련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어 해부학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구조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어네피 트라이에드입니다. 전방 십자인대, 내측 측부인대, 그리고 내측 반월상 연골. 이 세 구조물은 회전 손상 상황에서 함께 손상되기 매우 쉽습니다. 발이 지면에 고정된 상태에서 무릎 바깥쪽에 강한 충격이 들어오거나 몸통과 대퇴골이 급격히 회전하면 무릎은 안쪽으로 무너지며 외반 스트레스와 회전 토크를 동시에 받습니다. 이 순간 무릎 안쪽을 붙잡고 있던 MCL 즉 TCL은 강하게 늘어나고 ACL은 전방 전이와 회전 토크를 버티다 한계에 도달합니다. 동시에 움직임이 제한된 내측 반월상 연골은 회전하는 대퇴골과 상대적으로 고정된 경골 사이에서 충분히 피하지 못한 채 잡아당겨지고 비틀리며 큰 전단력과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릎 내부에서는 단순히 인대 하나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측 지지대, 중앙 잠금 장치, 그리고 충격 흡수 패드가 한꺼번에 위험해지는 회전 붕괴 연쇄 손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무릎 내부에서는 단순히 인대 하나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전 붕괴 연쇄 파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ACL이 파열되는 순간 무릎의 안정성 시스템은 즉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정상 상태에서는 ACL이 경골의 전방 이동과 회전을 미세하게 제어합니다. 하지만 인대가 끊어지는 순간 경골은 대퇴골 아래에서 비정상적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방향 전환이나 계단 내려가기 같은 상황에서 환자들은 갑자기 무릎이 꺼지는 느낌을 경험합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골이 순간적으로 전방 전이를 일으키며 관절 중심축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정형외과에서는 여러 검사들을 시행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방 서랍 검사, 그리고 레크먼 테스트입니다. 검사자가 경골을 앞쪽으로 잡아당겼을 때 정상 무릎에서는 ACL이 이를 단단히 막아냅니다. 하지만 ACL이 파열된 무릎에서는 경골이 마치 서랍처럼 앞으로 미끄러집니다. 즉, 중앙 잠금 장치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무릎 안에서는 또 다른 재앙이 동시에 벌어지는데 바로 출혈입니다. ACL 내부에는 혈관이 존재합니다. 인대가 파열되는 순간 혈관 역시 함께 찢어집니다. 피는 관절각 내부로 직접 흘러 들어가고 무릎은 순식간에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혈관절증이라고 부릅니다. 환자들이 무릎이 터질 것처럼 빵빵해진다 라고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급성 ACL 파열 환자의 무릎은 관절 안에 혈액이 가득 차 팽팽하게 부어오른 상태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작됩니다. ACL이 끊어진 상태로 반복적인 체중 부하가 지속되면 반월 상연골과 관절 연골은 비정상적인 마찰과 압박에 지속적으로 노출됩니다. 특히 내측 반월 상연골은 원래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회전 속에서 더욱 쉽게 손상됩니다. 그리고 결국 관절면의 연골까지 점차 마모되기 시작합니다. 원래 매끄럽게 움직여야 할 유리 같은 관절 표면이 거친 사포처럼 갈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ACL 손상 이후 퇴행성 관절염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입니다. 즉, ACL 파열은 단순 스포츠 손상이 아닙니다. 무릎이라는 정교한 회전 베어링 시스템 전체가 장기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들은 끊어진 ACL을 단순 봉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CL은 혈류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찢어진 끝이 자연스럽게 다시 붙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신 다른 힘줄을 이용해 새로운 인대를 재건합니다. 슬개건 혹은 햄스트링 힘줄. 이 건강한 힘줄을 떼어내어 경골과 대퇴골의 새로운 터널을 만들고 그 안에 다시 통과시켜 새로운 ACL을 형성합니다. 즉, 인체는 자기 자신의 생체 케이블을 재활용해 무너진 회전 잠금 장치를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재건술이 성공해도 원래 ACL과 완전히 동일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ACL은 단순 기계적 로프가 아니라 감각기관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ACL 내부에는 관절의 장력과 위치를 감지하는 고유수용 감각 수용체가 존재합니다. 즉, ACL은 뇌에게 실시간으로 지금 무릎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회전 중인지 계속 보고하는 생체 센서였습니다. ACL이 끊어지는 순간 뇌는 무릎 위치를 감지하는 능력 일부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수술 후에도 한동안 무릎이 자기 것이 아닌 것 같은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재활의 핵심은 단순 근력 회복이 아닙니다. 뇌와 무릎 사이의 감각 회로를 다시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균형 훈련, 한발서기, 불안정한 지면 훈련. 이 모든 과정은 사라진 생체 센서를 뇌가 다시 재교육받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오늘 인체가 어떻게 엄청난 충격 속에서도 두 개의 거대한 뼈를 안정적으로 회전시키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방향 전환 단 0.1초의 순간 그 정교한 잠금 구조가 얼마나 허망하게 붕괴될 수 있는지도 목격했습니다. 인간은 빠르게 달리고 점프하고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꾸기 위해 무릎에 극단적인 자유도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 대가로 십자인대라는 단 하나의 생체 와이어에 회전 안정성 대부분을 맡겨야만 했습니다. 가장 역동적인 관절은 가장 위험한 토크를 견뎌야 했던 것입니다. 인체 설계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체에서 가장 자유로운 관절이자 동시에 가장 쉽게 탈구되는 구조물 어깨로 이동합니다. 얕은 관절화 위에 거대한 상완골 머리를 올려놓은 위험한 구조, 그리고 회전근개가 어떻게 팔 전체를 공중에 매달고 있는지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